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부학. 공마입니다. 네, 얼마 전에 엄마한테 실버타운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집을 팔자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엄마가 막 울었어요. 펑펑 우셨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 이렇게 실버타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 권유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반응이 어떠신가요?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좀 공감하기가 힘드시죠?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은 없는지 또 좋은 꿀팁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게요. 실버타운에 관해서 주변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반응이 어떤가요? 일단은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말을 못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한테 실버타운 들어가시라고 말을 못 하신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무슨 고려장? 나를 어디다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정보에 취약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보 습득하시는데. 네. 부부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부 중에도 한 분은 저희 공파TV를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재미있고 이런 정보를 얻어서 내 미래를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러시는데 그거를 부인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공파TV가 새로 영상이 나오기만 하면 두 분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와이프 분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영상 올리지 말아라. 네. 영상만 올라오면 싸운다. 우리 남편이 맨날 공파TV 보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막 틀어놓고 보는데 자기는 그것만 보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화가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실버타운 안 갈 건데 왜 자꾸 이 영상을 틀어놓고 자꾸 이러냐. 나는 공부가 싫다. 막 이러는데 남편분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네. 아이디어인데 왜 여자들이 다 좋아한다는데 싫어하냐. 막 이러면서 당신이 이상하다. 막 이러니까 이제 두 분이 싸우시는 네. 거예요. 그런 또 얘기도 들었고. 댓글로는 참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내 옆 짝꿍이 생각이 없습니다. 맞아요. 이런 댓글들은 매일 올라오다시피 하죠. 짝꿍을 바꿔야 되나? 막 이제 주변인들한테 저희도 듣는데 실버타운 얘기를 아무한테나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살살 찔러봐가지고 이 사람이 좀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잘 알아듣고 이러면은 실버타운 얘기를 막 하고 재밌게 이제 나누는데 씨도 안 먹힐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아예 안 하신대요. 왜냐면 나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하고 있나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을 함께 봐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연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 우리 집단 지성을 이용을 해서 해결책을 한번 강구해보는 장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버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어려울까요? 주변에 아직까지도. 일단은 저희가 열심히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실버타운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비싼 데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저희 같은 오해인 거죠, 초반에. 네. 네, 그리고 또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일단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특징이 살던 곳에서만 계속 살려고 하고 아시던 분들만 교류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변화를 거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남해를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실버타운을 들어가면 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자식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내가 꼭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쓸쓸하게 보이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체면 차리는 의식들 그런 거죠. 남의 눈에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건강과 나의 행복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의 눈치까지 이렇게 살피는 게 너무 안타깝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도 많이 있는 것 같으셔요. 정작 세상이 많이 이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시니어 분들은 그 변화를 잘 못 느끼시는 거죠. 아직도 농경사회 문화 틀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대가족 사회도 아니고 핵가족 사회고 변화한 모습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들을 한 자료들을 보면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는 자녀들과 함께 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으셨는데 작년 조사에 의하면 10% 미만으로 줄으셨더라고요. 자녀들과 살겠다 네, 이게. 네. 이런 인식의 변화처럼 실버타운에 대해서도 확 바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의 경우를 들어보면 공빠님이 실버타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사실은 그 노후의 어려움을 맞게 되는 환자들을 보면서 네. 발견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실버타운 공부를 좀 해보자. 이렇게 다니면서 좀 알아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내리 속에 딱 있는 게 저는 더 클래식 500밖에 몰랐기 때문에 더 클래식 500이 건대 재단에서 그 만들어갖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옛날에 다니던 회사의 오너가 거기 호텔을 몇 개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워크숍이나 아니면 뭐 특별한 회의하고 이럴 때 더 클래식 500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가서 숙박을 했어요. 저도 덕분에 따라가서 했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식당에 가서도 먹어보고 그때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가서 사우나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버타운 하면 더 클래식밖에 몰랐어요. 와, 이렇게 좋구나. 이게 얼마야 도대체? 막 프론트에 가서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7억인가 그랬었어요. 이불만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 네, 다 있다. 막 이러셨는데. 초기에는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가재도구들이 좀 낡아지니까 요즘은 이제 붙박이는 안 갖고 오지만 이동 가구들은 다 가지고 와야 네. 되잖아요. 좀 변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뇌리 속에 실버타운 하면 더 클래식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실버타운을 공부하러 견학 가자 그러길래 안 돼. 비싸서 우리는 못 살아. 제가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싫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빠님이 설득할 때 아니야, 그렇게 비싸지 않은 곳도 많고 가성비 있는 곳들도 많아. 또 이러니까 제가 딱 생각난 게 뭐냐면 요양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런 데는 안 갈래. 또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러다가 남편이 그렇게 관심 있고 공부를 하자는데 그래도 세 군데는 따라가 보자. 하여튼 서너 군데를 다녀보다가 제가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빨리 실버타운 들어갔으면 좋겠다가 제가 더 강하죠. 근데 이것처럼 잘 모르실 때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제대로 실버타운을 아는데 안 들어가겠다.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요? 남편이 그런다면 저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자기는 얻어먹고 편하게 사니까 해주는 사람 입장을 생각을 못 하는 거고요. 지금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60대, 70대까지는 부인이 건강하니까 집안일하고 새끼 식사를 준비를 해서 자기를 이렇게 잘 먹도록 건강 식사를 해주는 게 별 무리가 없는데 그게 7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미래를 미리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지 실버타운 가서 만난 부부 중에 그 남편분들이 정말 다 좋고 착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다들 인상도 좋고 대화 나눠보면 포미가 있으시죠, 다. 그리고 이게 열린 마음이에요. 네. 수용적이시고 네. 편안하시고 와이프들을 굉장히 존중해 준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여자 입장에서 저는 그렇거든요. 실버타운에 대해서 모르면서 안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가 사실 되면 여자들은 저는 안 들어간 바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한 사람들은 똑똑한 여자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공부를 안 하거나 했는데도 들어갈 마음이 없다. 그럼 저는 그건 조금 지혜롭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좀 욕을 먹는 소리가 엄청 들리네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어차피 뭐 욕 먹고 사는 뭐 인생이라서. 뭐 욕을 뭐 안 먹으려면 유튜브를 안 해야지. 네. 저희 생각은 아무튼 제대로 모르시기 때문에 실버타운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살던 지역을 벗어나기 싫으시고 그 지역사회 친구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그 터전을 옮기시기 싫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하나 더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용기가 없으신 분들은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용기를 떠나서 비중을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것은 건강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항상 75세를 기준으로 많이 말씀드리는데 75세 전까지는 그런 활동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혼자서 충분하기 때문에 뭐 실버타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이시영 박사님 책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건강 수명이 75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략적으로. 이제, 네, 기대 여명이 한 85세라고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평균적으로 볼 때. 네, 그러면 그 갭이 10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삶의 질이 차이가 그렇죠. 난다. 네. 과정이 어떻더라도 결과가 성공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살았더라도 남은 여생, 마지막 10년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10년을 잘 보내고 미리 대비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가 실버타운을 참 좋은 곳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어떻게 보면 공허한 메아리라고나 할까? 그렇죠. 구바님하고 저가 이제 홍보 대사가 돼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희하고 얘기를 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네. 조카 사위. 거기는 부모님이 먼저 실버타운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큰아들 입장인데 그런데 뭐하러 가냐고 퉁명스럽게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쏙 들어간 거죠, 그 얘기가. 큰아들한테 말 꺼냈다가 쏙 들어간 거예요. 같이 산책하면서 제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얘기를 쭉 하고 났는데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가 아 자기가 진짜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잘못 알았다고. 네, 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고 견학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도 있지만 저희도 저희 부모님을 지금 아직까지 실버타운에 못 모셨어요. 시부모님은 일단 두 분이 계시니까 네, 더 어려운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의지가 돼서 그냥 실버타운보다는 살던 곳에서 살려고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아버님 연세가 오버가 돼서 이제 웬만한 곳은 갈 수가 없게 돼버렸고 네. 두 분 다 건강도 약해지시니까 웬만한 곳에서는 안 받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는 좀 어렵게 됐죠. 저희 친정 엄마는 혼자 되셨기 때문에 저희 엄마를 꼭 실버타운에 모시고 싶어서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몇 번 해봤죠. 몇 번 했을 때마다 이제 제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막 이상한 소리 하신 거지. 이제 요양원처럼도 생각하셨다가 또 비싼 데라고 생각하셨다가 이제 그 과정을 일단 다 겪으셨고 처음에는 이야기할 때 막 펑펑 우시기도 하고 그건 이제 지파르라고 제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희 몇 년 되죠. 저희가 말씀드린 지가. 네. 그런데 말씀드릴 때는 아 설득이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한참 뒤에 만나보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우리한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쓰는 방법은요 일단 실버타운으로 소개를 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여행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갈 수 있는 곳이 몇 곳 있거든요. 저희가 가는 곳은 동해 약촌온천 실버타운은 위치도 바닷가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가기에 참 좋거든요. 저희가 한번 모시고 왔는데 가고 나서 처음에는 바닷가라서 장모님께서 바닷가 왔으니까 내가 회 사준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한번 딱 하고 나서 마음이 변하셨어. 지금 회 먹을 때가 아니다. 밥이 이렇게 맛있냐 이러면서 아 여기 있는 동안은 그냥 여기서 다 먹자. 네. 나중에 먹자 회는 막 이러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지금 74세시잖아요. 네. 딱 그 연배에 맞는 맞춤식 식단이어서 밥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새끼가 또 다 제공이 되잖아요. 거기에 온천 체험 숙박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서 모시고 주위에 산책도 하고 바닷가도 가서 걷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셨죠. 그리고 또 그 숙박비 포함돼 있잖아요. 식비가. 그러니까 또 나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맞다. 어르신들은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네. 동해 약촌온천을 모시고 가니까 실버타운에 대해서 생각이 또 많이 바뀌셨고 이제 거기가 진짜 다 좋다. 그리고 아 이렇게 건강한 식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거 진짜 장점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누구랑 같이 들어오면 들어오겠다. 단서가 또 붙었어요. 그리고 또 고창타워도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희가 고창타워를 자주 가는 이유가 어머님 모시고 몇 번 갔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모시고 갈 때 외삼촌도 모시고 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게 된 꼴이 됐죠. 철 좋은 철에 여행사만 모시고 가면 정말 좋죠. 좋은 추억도 만들 수가 있고 고창은 고창 타워뿐만 아니라 고창 동네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관광할 거리도 참 많거든요. 그런 때 모시고 가서 꼭 실버타운에 사시라가 아니라 이런 좋은 곳에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쭉 힐링 카운티에서 묵으면서 그 안에 이제 볼 것들이 많잖아요. 다 가보고 저기가 실버타운이야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네. 아파트하고 똑같네 뭐 이런 그렇죠. 거. 네. 거기 있어 보고는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오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그 근데 혼자는 못 오겠다. 누구를 모시고 가야 돼. 지금 같이 살 분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무튼 이제 점점 의견의 그런 격차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버타운이 요양원이 아니라는 거, 실버타운이 더 클래식 500처럼 그렇게 비싼 곳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는 확실히 각인이 되셨어요. 네. 그러면 뭐 많이 성공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다른 곳
가평 청신 빌리지도 한번 모시고 갔더니 파크 골프 보고 또 좋아하셨고.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어렵다 원래. 그렇지 않아요? 네. 뭐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의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 인식들은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쉬워진 거예요. 그래도. 네.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허심탄회하게 해보고 싶었는데요. 이런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좀 설득해서 이렇게 편안한 곳에 모실 수 있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다면 저는 참 뜻깊은 일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저희 엄마를 성공시켜서 나중에 참 네가 잘했다. 네. 우리 사위 잘했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면 어떡하죠? 그냥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서 이 좋은 곳이다.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 중에 한 분은 부부 중에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안 들어간다. 나 혼자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저는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40년, 50년 사셨으니까 잠깐 이렇게 주말 부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희 주말 부부. 실버타운과 원래 집과 주말 부부를 하시면 되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아마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합쳐지시겠죠? 나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남자 어르신들 밥하는 거 잘 못하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실버타운으로 탈출하시면 금방 따라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안 되면 하다 안 되면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저희가 부모님을 실버타운에 모시고 싶은데 저희처럼 참 어려운 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았고요. 저희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